제가 음악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음악을 만들고 우리 밴드 활동을 하고 음반도 계속 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와 지금 뭐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 또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많이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악을 듣는 방식, 또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와 방식이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반이 나온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음반 가게에 가서 예약을 하기도 하지만 음반을 구매를 하고 또 집에 와서 혹은 오는 길에 CD를 뜯어서 크레딧을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CD 플레이어에 넣고 듣는 그런 형태로 음악을 들었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이팟이나 아이리버 이런 MP3 플레이어에 음악을 담아서 듣는 시기가 또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위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음악을 듣는 방식에 대한 저의 생각,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혹은 어떻게 될까, 추측, 혹은 미래에 대한, 저도 계획을 세워야 될 테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런저런 저의 생각들을 짧게나마 풀어볼까 합니다. 주변에 사실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거의 없다는 말이 사실일 것 같고, 데이터 상으로는 CD 판매량 자체는, 우리 지금 K-POP 시장에서 CD 판매량 자체는 또 굉장히 높죠.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K-POP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400만 장, 500만 장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판매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CD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죠. 오히려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접근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켜야 된다던가, CD를 사서 넣어야 된다던가, 하다못해 MP3도 다운을 받아서 MP3 플레이어에 넣어야 했지만, 지금은 현대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을 하고 그 휴대폰으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높아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음악 시장 자체는 훨씬 커졌다? 음악 시장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 밸류? 거기서 돌아가는 돈의 크기는 훨씬 커졌으니까 마켓은 훨씬 커졌다고 봐야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일단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물론 뮤지션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CD라는 것은 진짜 기록물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사진을 찍고 졸업 앨범을 남기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 앨범을 CD로 남긴다는 어떤 피지컬, 물리적인 무언가로 남기는 것은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뮤지션들한테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반대로 기획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CD가 많이 팔린다면 사실 그거는 또 어쨌든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패키지도 여러 개로 나오고 포토카드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팔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게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획사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두 가지 관점.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지금의 CD는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장용이고 기록의 형태로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음악 이외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사실 그게 좀 더 양심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되게 단편적인 예로,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고, 다른 뮤지션분들이 보면은 저 새끼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디스토피언스 유토피아라는 앨범을 냈을 때
그 앨범의 이제 디자인을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앨범의 어떤 컨셉이랑도 잘 맞고 하겠구나 해서 사실 속지를 다 뺐어요. 속지를 다 빼고 투명 케이스에 CD랑 커버를 겹치면은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되게 좋았으나 발매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분명히 우리 팬분들도 그 CD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CD는 그냥 리스펙의 표현으로 소장용으로 사놓고 음악은 스트리밍으로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이었으면야 그 안에 있는 음악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CD의 디자인이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그 CD가 아니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대부분 음악을 CD로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디자인이든 패키징이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저는 사실 누구보다 음악의 밸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CD를 사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의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나는 오히려 조금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CD를 사는 의미가 있지 않나 요즘에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질문인 것 같은데 CD가 만약에 많이 팔린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이것도 CD마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은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CD가 한 장 팔렸을 때 뭐 일반 CD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사에 뭐 10,000원 내외의 수익이 날 거예요 한 장당.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앨범 제작비가 1억이 들었다. 녹음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들었다 그러면 CD가 10,000장 정도가 팔리면 이래저래 녹음비는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즘 뮤직비디오는 회수가 안 되겠죠. 10,000장 팔아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디 뮤지션이다 혹은 뭐 혼자 하는 뮤지션이다 그러면은 근데 CD가 10,000장이 팔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음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소규모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내가 거기에 들인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 반, 2년이 됐든 그 시간 동안 음악에 투자한 돈을 CD로 뽑아낼 수 있다면 CD를 발매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시장은 좀 포퓰러한 뮤지션이 아닌 이상에는 10,000장을 팔기는 쉽지 않은 물론 K-팝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켓의 규모나 이런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뮤지션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00장 혹은 뭐 5,000장 이하로 팔린다고 했을 때는 CD를 내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근데 또 반대로 그거를 소비를 해주는 큰 팬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발매를 해서 그 앨범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으면 또 선순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내야겠죠? 그러니까는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사실 되게 중간에 약간 낑겨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고민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CD인데 뭐 패키지가 다르다던가 혹은 약간 머천다이즈 굿즈의 형태로 포토카드도 많이 이렇게 종류별로 랜덤으로 해서 넣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CD의 어떤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시장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CD를 사인회나 이런 걸 가기 위해서 CD를 엄청 많이 사서 그 CD들이 다 버려지는 현상도 많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꼰대 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드스쿨이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CD 이퀄 음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CD가 막 그렇게 버려지고 그러는 거는 그냥 음악이 되게 버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슬프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뭐 회사의 입장, 일반 기획사 대형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100만 장, 200만 장, 500만 장씩 팔리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 그거를 음악의 가치 회사 하지 말자라고 할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복잡합니다, 생각이. 근데 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예전에는 확실한 거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뭐 싱어송라이터나 저희 같은 뮤지션들, 밴드 뮤지션들한테는 CD 판매가 분명히 음악 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가면서 야 그러면 스트리밍 잘 되잖아,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스트리밍 듣는데 그거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스트리밍 자체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질 않기 때문에, 뭐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그냥 기사나 이런 뭐 주변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국내 기준 스트리밍 한 곡을 들었을 때 뭐 0.6과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니까, 뭐 1000만 회를 듣는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들어도 몇백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물론 몇백만 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백만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달 그렇게 들어오고 끝나면 그게 음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많은 뮤지션들 분들. 스트리밍만으로는 사실 음악 활동을 음악만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서 사실 CD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연을 제외하면 유일한 거죠. 어쨌든 그래요. CD는 예전에는 그래도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로 음악을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크든 작든 어떤 수입원이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 사라진 상태이다 라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팩트일 겁니다. 저희도 LP 발매를 했었고 저희 팬분들도 LP 발매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CD도 LP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레트로 열풍처럼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CD는 기본적으로 LP랑 좀 다른 게, CD로 듣는 것과 MP3로 듣는 것의 음질의 차이가 물론 나기는 납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즐겨 듣는 분들이 이건 너무 차이가 천지 차이지 막 이래서 못 듣겠어, 이 정도는 진짜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엄청난 귀를 갖고 계신 분들이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장이 들어가 있는, 혹은 좀 허세가 껴있는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CD와 MP3의 차이가 아주 막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LP는 음질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아예 스타일, 결이 다른 소리예요. 왜냐하면 LP 마스터링 혹은 LP의 공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로 인해서 그런 공정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깎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따뜻하게 혹은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LP를 듣고 L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나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넬의 곡도 LP 마스터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리의 질감이나 그 주파수 대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더 취향이신 분들은 LP를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CD와 CD에 들어가 있는 웨이브 데이터와 우리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뭐 MP3로 듣는 데이터의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CD는 LP처럼 되기는 나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또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스트리밍 사이트마다 각자의 송출할 때 이제 음량이라던가 그들의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치는 과정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마다 달라서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는 조금 더 원음에 가깝고 어떤 거는 좀 많이 왜곡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추출된 MP3와 원본 마스터 웨이브 파일과의 차이는 LP와
MP3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음악만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CD를 발매하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포토카드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저한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공연, 뭐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공연을 보러 가면은 팜플렛을 항상 저는 구매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도 좋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스태프들의 크레딧도 그렇지만은 비하인드 씬 같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그걸 팜플렛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공연을 봤어라고 추억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추억거리도 하나가 생기지만 그 공연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CD를 계속 낸다면 음악이 들어있고 그 음악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혹은 만들어진 과정 같은 걸 같이 담아줄 수 있으면. 근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그것도 포토북으로 따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 시간들이 담겨 있는 것을 그게 사진의 형태든 무슨 어떤 형태로든 글의 형태로든 CD랑 같이 담아서 내면은 그나마 좀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뮤지션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을 낼 때 앨범에 사진을 넣었던 적이 없거든요. 언더 1, 2집 때 말고는 제가 스테이 Let It Rain 앨범 이후부터는 사진을 담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때 음반 만들 때 어땠었지? 약간 이렇게 떠올려도 우리도 볼 게 없거든. 근데 만약에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뮤지션 당사자에게도 그런 기록들이 그 CD에 담겨져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어도 뭐 모르겠어,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럴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의 어떤 모습들, 스튜디오라던가 녹음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기록들이 오히려 사진으로 담겨져 있으면 조금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뭐 멋있는 사진도 넣으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 1차적으로는 그런 메이킹에 관련된 정말 이 음악들의 만들어지는 과정과 정말 맞닿아 있는 어떤 기록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넬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넬의 CD를 사는 분들은 그 음악을 산다기보다는 수고했어, 혹은 그 음악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과연 뭐 유통사가 굳이 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팜플렛이나 어떤 그런 머천다이즈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 공연장에서 머천다이즈를 구매를 하는 것처럼 공연장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뭔가 넬의 스토어에서 판다거나, 그런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통사가 있으면 은근히 좀 뭔가 서로 조율해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통을 몇 월 며칠 날 하기로 그걸 뭐 이틀 전에 잡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달 전에 이때 우리는 이제 음반 판매를 할 거예요 라고 해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일정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CD 디자인이나 인쇄가 뭔가 오류가 생겼다,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사실 유통사가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어쨌든 CD 자체는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장점일 것 같아. 그리고 유통 수수료 부분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가 CD를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연히 뭐 길을 걷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A라는 음악을 알게 됐는데, 그 음악을 들으려면 음반 가게나 뭐 온라인 CD 샵에서 그 음반을 구매해서 들었어야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유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음악을 어쨌든 모든 매장에 CD를 뿌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때 그걸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음악을 알고 그 뮤지션의 팬이 되어서, 그것도 약간 딥한 팬이 되었을 때만 CD를 구매하는 시대잖아. 그래서 나는 CD 자체를 유통사에서 뭐 물론 이제 100만 장, 막 10만
뭐 5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단위가 되면은 당연히 체계적으로 유통사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유통사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CD는 더 이상 대중적인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이자 추억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또 음악 만든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의 기록이자 또 내 자존심, 뮤지션으로서의 프라이드 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대중적인 음악 매체는 아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D를 계속해서 만들고 발매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CD가 뭐 10,000장, 20,000장 정도만 팔려도 사실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제작비는 어쨌든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D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겠지만 뭐 당분간 계속 나오겠죠. 일단 많이 팔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안 낼 필요가 없고 또 안 팔리더라도 나만의 기록을 그래도 난 갖고 있어야겠어,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낼 거고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야 그러면 CD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 어떤 형태로 발매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D를 냈는데 손해야,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올리 기록만을 위해서 냈는데 너무 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이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고 힘들다 이러면서 나중에 막 음악을 안 하게 되고 이러면은 정말 최악이잖아요. 단지 또 막 많이 팔기 위해서 음악이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내가지고 그냥 판매량만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사주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음악 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발매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런 팜플렛 형태로 뭔가 해보는 거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잘 만들려면 네, 아무튼 뭐 정답은 없지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다 혹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